네, 운전자 여러분. 지금은 다들 주무실 시간이군요. 예, 박 기사입니다. 예, 오늘의 화두는 소통은 뒷전, 단속만 펴는 행정당국이란 주제입니다. 물론 당국에서는 단속을 강력히 하니까 사고도 줄었다고들 자평을 합니다. 물론 그 말 맞죠. 무조건 하지 마라. 또 온 국민을 운전자를 동원해서 고발을 시키고 이래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는 맞습니다. 그러나 무조건 단속만 하고 옥죄기만 한다고 그게 참 좋은 걸까요? 국민들 서로 이간질시키고 서로 고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살이가 너무 각박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고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. 자, 그동안 제가 운전 40년을 하면서 옛날부터 전해온 단속 형태를 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처음에 우리 IMF가 97년 11월 달에 왔죠. 저는 그때 직종을 변경을 해서 벙커시어를 실어 날랐습니다. 대형 탱크로리를 25톤짜리죠. 그 이제 이사까지해서 경주로 이사를 해서 이제 포항 연일공단과 울산 SK 정유공장을 왕래를 하루 왕복 투부를 했습니다. 주말 제외하고요. 자,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. 주말만 되면 경주의 그 보문단지 입구에서 좀 더 가면 이제 배반 사거리를 하죠. 거기서 이제 돌아서 통일전 앞으로 해서 불국사 가는 해서 이제 울산으로 가거든요. 주말만 되면 엄청나게 밀렸어요. 그 밀린 이유가 배반 사거리에서 보문단지 쪽으로 오다 보면 분황사 사거리가 있습니다. 거기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 그 문화 엑스포를 했죠.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그때까지는 그 포켓 차선이 없었어요. 포켓 차선이 뭔지 아시죠? 가다가 좀 들어가게 하는 차선. 근데 그 차 몇 대 좌회전 차 때문에 한 차선이 병목이 되는 거죠. 근데 지금 도로 잘 해놨습니다. 거기도.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밀리고 배반 사거리에서 통일전 쪽으로 돌아서 거의 불구석 갈 때까지 밀립니다. 자, 그런데도 요즘은 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경찰 사이카들이 히프의 엉덩이 오토바이 엉덩이 기대고 그 당시는 손으로 이제 스피드건을 들고서 단속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다가 도저히 화가 나서 그냥 못 지나가겠다. 그때 화물차는 혼자 내다녔으니까 그 차를 대니까 무슨 일이냐고 하다가 제가 대뜸 화부터 냈습니다. 이러니까 IMF 오는 거 아닙니까? 당신들 어디서 사우디에서 기름 팔러 왔습니까? 지금 이러고 있는 사이에 배반 사거리 가서 신호등 잡아주고 하면은 차가 안 밀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호통을 치고 왔습니다.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주화라는 것이 이럴 때는 좋은 거더라고요. 경찰을 나무랄 수 있는 사람. 아마 나무란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.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성은 내일이 아니면 그냥 지나칩니다. 그래서 이제 내려갔다 두 탕째 싣고 오니까 그 경찰관이 그 당시 경주 사이카 반장이었습니다. 여기서 뭐 성명을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분이 배반사를 신호를 잡아주고 차 하나도 안 밀려요. 이게 답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런 형태를 지금도 IMF가 언제 왔죠? 근 30년 전인데 아직도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부산의 대표적으로 부산 사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. 노포 IC 아시죠? 그 노포역을 돌아서 노포 IC를 올리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금정공원하고 이제 우측으로 해서 고속도로 이제 톨게이트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
거기에 경찰이 함정 단속을 하고 있어요. 참 너무나 어이가 없더라고요. 어이가. 그 보행자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. 한두 명 지나가면 그 신호를 내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야. 진정 공무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의 존재 이유가 뭐겠습니까?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? 그 단속하고 있는 시간에 소통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 신호가요. 제가 몇 번 겪어봤습니다. 그 덕계 쪽에서 내려오면은 좌회전 하자마자 그거 하면 신호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. 이게 말이 됩니까, 말이? 예? 왜 이런 짓거리를 아직도 후진국행들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? 예? 차를 가다 서게 만들고, 예? 제가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런 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좀 개기다가 벌금 100만 원 먹었다 했죠. 그런데요, 그때 이후로 경찰이 그 자리에 안 나옵니다. 이걸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? 제가 비록 벌금은 먹었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 회사 동료도 저보고 영웅이라 했습니다. 저는 그 영웅 소리를 듣고 싶어 한 게 아닙니다. 예?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가 경찰이 나오면 왜 차가 밀립니까?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. 어느 정도는 소통에 신경을 써야지. 예? 이게 뭡니까 이게? 행정당국. 자, 안전벨트도 제가 그랬죠. 그 경찰 보고 뭐 어디가 좀 지원 좀 해달라고 하면 인력이 없다 그래요. 참 화가 납니다. 그럼 안전벨트 단속할 때는 내 나와 2인 1조 나와가지고 모퉁이 싹 돌면 안전벨트 단속이나 하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? 할 필요가. 네? 그냥 무슨 일 사고 났을 때 안전벨트 안 맸다. 그에 대한 벌점을 주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되는 것을 왜 행정력을 낭비해가면서 백차 시동 걸어놓고, 예? 잡힌 차 시동 걸어놓고, 왜 이렇게 쌍팔년도 후진국 형태로 이게 행정을 펴고 있습니까? 제가요 고속도로 다니면서 경찰들이 낚시하는 걸 봤습니다. 낚시. 고기 잡는 낚시가 아니고요. 자, 우리가 고도 지나가다 보면 제가 전화하는 그때 이후로는 그런 형태가 없어졌더라고요. 제 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이후로는 안 보이니까요. 예,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올라가다 보면 함양가면 그 수동거기 다니신 분은 아실 거예요. 수동거기에 졸음쉼도 가기 전에 이 커버가 졌습니다. 거기에 보면 이제 이게 요즘은 알려주죠, 그죠? 그것도 하도 뭐 저는 알려주는 게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데 하도 뭐 국민들이 뭘 하니까 이제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노란 표지판을 세로로 씌워놨어요. 세로로. 그래가 200m 아니면 300m 전방에 단속 중인 카메라가 있다. 알려주는 거죠. 그것도 큰 글씨로 쓰는 게 아니에요. 그런데 장사가 안 되거든요. 그 노란 간판 한 200m 전에 가기 전에 카메라를 딱 설치하는 거 새까맣게. 이거 백발백중입니다. 제 친구도 걸렸습니다. 이게 뭐 하는 행태입니까 이게, 그죠? 자, 문제는 단속하는 건 좋죠. 제가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? 카메라를 아예 숨기라 그랬지 않습니까? 알려주지도 말고. 그 대신에 도로가 좋으면 어느 정도 달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, 실제로 몇 킬로부터 단속이 되니까 몇 킬로까지는 안전하게 다니세요. 카메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. 이렇게 해야 안전운전이 되는 거지. 그렇게 낚시하듯이 딱 하면 백발백중 다 걸리죠. 그 카메라 묵지를 발견하는 순간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급발을 밟습니다. 그럼 비올 때는 차가 돌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. 뒤따라온 차 쳐돌 때고요.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말이 됩니까? 제가 언젠가 그 중앙고속도로를 올라가는데, 거기 대구 지나서 가촌 지역 지나갈 때 앞에는 터널이에요.
갈라지는 길인데 표지판은 그 뒤에 있고 세상에 거기에 살짝 숨기는 장면이 저한테 찍혔어요. 순경 경찰 2명이. 참 아쉽게도 제가 그 영상을 날려버렸어요. 휴대폰 교체를 하면서.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요. 그래서 저는 가면서 전화를 했습니다. 저는 그런 전화비 아끼지는 않습니다.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. 예? 왜 이렇게 그렇게 암행으로 그 사람 낚시를 하느냐고. 당장 철수하라고. 그랬더니 알았다 하더라고요. 이런 행태를 벌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제발 국토권 고속도로건 이 방송의 힘을 좀 빌려서, 예? 정작 그냥 무조건 하지 못하게 해서 제가 신호위반 교차로 신호위반 카메라도 그랬잖아요. 참 뭐 속도를 신호위반을 하지 않게 하는 이유는 확실히 있습니다. 효과는.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급정거를 하게 되고 뒤에서 추돌 사고가 나고 이 경찰 책임집니까? 그 어떻게 노란불에 서집니까 그게? 이렇게 돈만 걷어들이고 있어요. 네. 사람들 돈 몇만 원에 목숨 겁니다.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?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. 예전에 이제 핸드폰이 거의 보급되기 대중화되기 전입니다. 한 30년 이렇게 뭐 이렇게 전 같은데 그때 어떤 뉴스가 KBS 메인 뉴스에 나왔냐면요. 그 당시에 핸드폰이 없다 보니까 그 카메라를 어느 지점에 설치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이거 기계를 팔아먹는 장사들이 있어요. 그럼 그 카메라는 위치에 센서를 심어야 돼요. 그럼 그 기계를 구입한 사람이 이 신호가 울리면 아직 카메라에 있다. 그런데 이제 순찰대에서 그걸 이제 발굴하러 다닌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때 기자가 물었어요.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. 실제로 단속 100km 구간인데 실제로 단속되는 키로수는 몇 킬로입니까? 물었더니 그 순찰대원이 그랬어요. 122km 되면 찍힙니다 이러더라고요. 그럼 21km 정도는 갭이 있는 거죠. 여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홍보를 했어요. 그런데 이것도 또한 대구 내리는 금호분기점에서 제 동료가 15km 초에 찍혔더라고요. 그 제가 그 관할 경찰 전화를 해봤죠. 이래 했는데 왜 15km 또 단속을 합니까 하니까 자기들 마음이래요. 이런 행정을 펴서 되겠습니까? 거기는 어디 다른 나라입니까? 금호분기점은 어이가 없었어요. 어이가. 그냥 이연령 비연령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서는 안 되죠. 뭔가 이목지신이라고 믿을만 행정을 줘야 거기에 맞춰서 국민들이 행동을 하고 사고도 나지 않고 기분도 덜 나쁠 거 아닙니까? 행정력도 거의 낭비하지 말고 현장에 나와서 어떨 때는 뭐 내 차 세워놓고 잠자지 말고요. 물론 피곤하니까 휴식도 필요하겠죠. 왜 이래야 됩니까? 지금 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. 앞으로 순찰차도 뭐 AI가 몰고 다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너무나 후진국 행태예요.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아마 저만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얘기를 대부분 하면 다들 공감을 해요. 그래서 유튜브는 해봐라. 제가 힘을 얻은 겁니다. 돈 벌 욕심 추워도 없습니다. 많은 운전자들이 저에만 봐주시기만 바랍니다. 그 전에도 실제로 몇 킬로 단속된다고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 경찰관이 그럼 불법을 알려주란 말입니까? 이러더라고요. 그게 왜 불법입니까? 그럼 아예 그럼 노스를 없애세요. 딱 100km 공은 100km부터 101km 되면 단속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? 왜 노스를 줍니까? 제가 앞전에도 이렇게 뭐 언급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자꾸 물을 막아버리면 처음에는 막히죠, 그죠? 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? 뚝이 터집니다. 밑으로 빼주지 않으면요. 교통이라는 게 그만큼 물 흐르듯이 흐르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? 제가 철새 얘기도 했고 정어리 얘기도 했습니다. 누를 제발 가르치라고요. 왜 초월 차선이 3차선이 돼야 됩니까? 아무런 교육도 안 가르치고 그저 하지 마라.
그 밤에 아주 차도 없는데 신호등 막 지켜 서 있게 만들고 또 가다 서게 만들고. 싱가포르 가보세요. 한 번 신호 받으면 목적지 갈 때까지 거의 안 섭니다. 우리는 왜 이런 걸 못 만듭니까? 네? 수시로 다니면서 상황이 바뀌면 그 가서 또 그 신호 좀 조정해주고 하루 두 번 주기적으로 하면 돼. 그 센서 맞춰놓으면 되지 않습니까? 타이머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좀 통행량 많을 때는 그 신호 주기 주고 심야에는 신호가 좀 자주 바뀌게끔 이걸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? 무슨 돈이 그리 많이 듭니까? 물론 현 정부 책임은 아닙니다만은 13종은 그냥 나눠줬어요. 뭐 그리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까? 이런 데 쓰란 말입니다. 이런 데. 예? 크게 막 정치하는 엑스들은 폄하 얻으려고 말이죠. 쇼나 했었고. 그리고 정치하면서 국회의원 여러분, 제발 좀 불체포 특권 이거 없애십시오. 이것만 없어도 세상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. 국회의원 도대체 뭔데 국회의원이? 월급도 지 마음대로 다 올리고. 우리 국민들의 사장인데 왜 지 마음대로 종업원이 지 마음대로 월급 올립니까? 저거 유량은 다 통과시키고 그냥. 앞으로 많이 언급하겠습니다만 저는 정치도 언급합니다. 네? 잡혀가도 좋으니까. 이게 많은 행태입니까 지금 이게? 현실을 제일 모르는 것들이 정치하는 엑스들이에요.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저거 밥그릇만 챙기고. 할 말이 엄청 많습니다. 예, 이만 줄이겠습니다.